안녕하세요. 성장 캐뮤티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3월 10일 오늘 좀 관심 가져야 될 종목 매일 새벽에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이 종목들 온다 해서 꼭 오늘 올라간다거나 큰 상승이 간다거나 뭐 이런 의미보다는 조금 시장에서 좀 관심을 갖고 요새 이제 좀 주도들 살짝 들어오고 있지 않나, 또 벌써 들어와서 날아가는 종목들도 있고 그래서 좀 복합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철강 관련주 섹터에 덤볼 거고요. 철강 관련주가 일단 오늘 건설 관련주들이 좋았는데, 이 건설 관련주들이 오른 다음에 꼭 따라서 오르는 게 이 철강 관련주죠. 철강 관련 살펴볼 거고요. 자,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어떤 거 꽤 상승하기도 하고 또 오늘은 한 박자 쉬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자, 이 종목 들어가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현대스포츠는 너무 급등했다가 급락하고 복잡해서 일단은 빼놨고요. 자, 해운 관련주도 꾸준히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세 종목만 추려봤고, 가상화폐 관련주 비덴트, 우리기술투자 위지트라고 히트로 관련주도 큰 조정이 있었는데, 자, 아직 이슈가 살아있는 것 같아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이 백신 여권 관련주에서도 오늘, 어제 제가 그 아침 영상에서 아이크래프트가 제일 좋아 보인다고 그랬는데, 이게 급등 출발을 해서 이게 못 샀더니 이게 상한가를 갔습니다. 좀 낮게 좀 출발하지. 자, 이제 케어랩스 다날 있는데, 케어랩스도 좀 급등 출발했다가 좀 눌림목 주고 다시 돌아나가길래, 자, 이 친구는 괜찮아 보이고요. 자, 다날까지 이렇게 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철강 관련주 먼저 보면, 이 문배철강을 볼 건데요. 자, 문배철강이 이 친구가 이 월봉에서 일단 추세는 상승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월봉 5개월선 이탈하지 않고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 중기 추세 조정이 하락이 확정이 되는, 자, 우주선을 이탈하지 않고 잘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즉 추세가 잘 살아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쓰죠. 이 상황에서 이제 일봉에서 매수 매도 타이밍이 잡는 게 중요한데, 사실 오늘 저점에 대한 매수 타이밍은, 자, 이렇게 이제 21선 근처 꼬리 찍고 나갈 때 이따가 되겠죠. 저가 기준으로 가격이 3,590원인데, 이렇게 3,600원대 이렇게 잡았으면 좋지 않나 싶은데, 뭐 지금도 엄청 고점에 있는 게 아니라, 자, 이제 나이 밑으로 잘 안 떨어질래. 나는 3,600원 밑으로 안 떨어질 거야. 그러면서, 자,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 친구가 이제 중요하게 뚫어줘야 될 변곡선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5일 이동 평균선을 선으로 그려놓은, 이렇게 5일 동안의 평균 가격을 선으로 그려놓은 5일 이동 평균선이, 이때 이 1월 5일 날 급등을 하고 상한가 근처 갔다 풀리는 이후로 쭉 조정을 받았는데, 이 가격 근처에서 이렇게 매물대가 형성이 됐어요. 가격이 3,800원대쯤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뚫고도 한 번도 종가상 여기에 갔다 온 적은 없어요. 꼬리는 달았을지언정. 근데 이 친구 어떤 쓸데없는 짓을 하냐면, 예전에 때보다 지금이 훨씬 평균 거래량이 늘어나 있고, 또 근간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매집봉 비슷한 게 자꾸 들어오죠. 지금 꼬리를 나쁘게 보지 않아요. 월봉에서 보시면 이 위에 있는 매물대 소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좋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매물대 소화 과정 때문에 자꾸 꼬리가 달리는데, 이 매물대가 깔끔하게 뚫어주면, 자, 월봉에서 예전의 고점인 이렇게 한 뭐 6,000원대? 여기서 100% 가격이긴 한데 뭐 저 정도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 않나.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1차 호가가 한 4,500원대. 이 4,500원대만 가도 상한가 근처까지는 가죠. 20 몇 프로까지 가는데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친구가 오늘 5일선까지 회복을 완벽하게 못해줬지만, 코닥 지수도, 코스피 지수, 코닥 지수도 언제까지 조정받지만 않겠죠. 그래서 좀 살아날 때, 자, 5일선 근처 잘 매수해주면 21선을 기준으로 손절 라인을 잡아놓고 들어가면, 자, 괜찮잖아 싶고요. 또 하나 한일철강도 마찬가지죠. 한일철강도 이렇게 보면 월봉에서 이제 문배철강과 차트들이 좀 비슷해요. 이렇게 상승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고, 주봉에서도 우선을 깔끔하게 잘 지키는 이런, 자, 추세 상승이 잘 이어지고 있는 와중입니다. 그래서 일봉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으면 되는데, 자, 이렇게 꾸준히 이 추세를 유지를 잘 했었어요. 11월 달부터 유지하다가 언제까지 올라갈 수는 없기 때문에 조정. 그리고, 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하고 있고 거의 끝나가는 분위기에, 오늘 이렇게 좀 안 좋은 시장에서도 홀로 이렇게 한 3%대, 4%대 가까이 이렇게 올라가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봉에서 중요한 변곡점 자리 딱 맞고 떨어졌는데, 이 가격이 떨어진 게 아니라 딱 끝났어요. 그래서 2228원,
2230원이 딱 이 가격인데 정확히 여기서 끝났습니다. 이 얘기는 내일 다시 한번 이 2200 오늘이니까 종가에서 더 올라오고 가지 못하고 밀리면 5일선 근처에서 매수, 라고 21선 깨면 손절라고 이 위에서 출발한다면 이 꼬리가 딱 여기를 찍었을 때 아마 내일 오늘의 최저가가 될 거예요. 상승하면 자 전고점인 2,500원까지 쉽게 바라볼 수 있죠. 월봉에서 전고점이 가격이 2,600원대예요. 2,600원대만 가도 20몇 프로까지 될 것 같은데 자, 이 정도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지금 위치에 있는 게 한일철강입니다. 그래서 철강주 중에 이 세 개가 좋은 위치에 있나 싶고요. 이 마지막으로 삼연철강도 오늘 지금 좀 음봉으로 떨어져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자 문배철강하고 똑같이 21선 잘 딛고 돌아 나갔고요. 21선 근처가 중요 매수 타임이 돼 있겠죠. 자 월봉에서 상승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고 주봉에서도 5주선 이탈하지 않고 잘 붙들고 있죠. 따라서 이렇게 세족 이 세 개가 차트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21선 근처에서 잘 딛고 돌아 나가고 있는 그리고 추세가 잘 살아 있고 또 오늘 건설 관련주 다음에 철강주도 좀 움직일 확률이 있어서 자 이렇게 자세히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인데요. 엔게임이 얼마 전에 좀 핫해서 조정을 거치면 어쩔까 했더니 역시 조정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엔게임은 뭐 내일 바로 오늘 바로 매수한다거나 산다거나 이런 오늘자에서 이런 거보다는 자 오늘의 저가가 일단 8,130원인데 이 8,130원을 잘 지켜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다음 날이나 이럴 때 이제 8,130원을 딱 찍고 운봉으로 떨어지고 위험하겠지만 이 8,130원을 잘 지켜주고 돌아 나갔을 때 중요한 매수 타임이 될 것 같아요. 자 월봉에서 보면 물론 이렇게 사상 최고가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항상 사상 최고가를 찍으면 보시다 엄청 높죠. 지금 근간에 가장 높은 가격인데 이 조정이 들어오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조정이 들어오는 거고요. 주봉에서도 당연히 조정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봉에서 조정 후에 다시 날아간다고 보면 항상 이렇게 이 벌써 고점이 9%대에서 한 번 더 10%, 한 15%가 밀려 있는데 사상 최고가 찍은 날 15%, 20% 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의 저점인 이 8,130원을 기준으로 잘 보셔야 되고 물론 8,130원을 깨면 바로 손절하셔야 되는 게 이 월봉에서 이렇게 높은 데 도전할 때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장기 투자 바닥에 월봉 바닥에 사서 장기 투자라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수영 투자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월봉 고점에 있을 때는 항상 이 단타 단기적인 투자를 하셔야 돼요. 저기 사서 난 장기로 들고 갈 거야는 좀 위험하고 저렇게 높은 상태에서 물론 지금도 밑에서 보면은 5배 올라왔는데 저기서 다시 20, 30배 갈 거야 라는 게 무리가 있다고 보면 이쯤에서는 항상 단기 단타적인 대응이 좋아 보이고요. 게임빌이 오늘 의외로 투벅투벅 이렇게 잘 올라갔어요. 원래 게임빌이 거래량이 별로 없는 주식이에요. 뭐 이렇게 보시면 일봉에서 뭐 6만 주, 뭐 4만 5천 주 이러던 주식인데 오늘 의외로 이렇게 20선 딛고서 강하게 한 10%대까지 올라가는 자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간에 좀 잠깐 볼까요? 어제장 시간에 보면 아무런 변화는 없네요. 5차 거래량이 약한 종목이라 이 중고가창이 약하기는 해요. 근데 월봉에서 이렇게 엔게임처럼 높은 위치가 아니죠. 그리고 이제 타박타박 잘 올라가는 탈출형 주식인데 일단 60개월 선에 대한 부담은 있어요. 60개월 선 가격이 5만 원대예요. 저도 이 5만 원대 이 일봉에서 보면 이렇게 고점이 이제 4만 5천 원대만큼 떨어졌는데 자 5만 원대를 무난히 한번 갈지 않을까 싶고요. 이 5만 원대만 가도 꽤 수익률이 되죠. 근데 이제 이 5만 원대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위에 이제 이 매물대가 좀 있는데 여기까지는 한번 가지 않을까 싶어요. 5만 원대까지. 그래서 한번 내일 오늘의 종가를 훼손하지 않는 선상에서 괜찮고 오늘 만약에 오늘 종가를 훼손하고 내려오면 당연히 손절 쳐야 됩니다. 라고 오늘 종가를 다 지켜주고 돌아 나가면 좀 괜찮아 보여요. 또 게임 관련주 중에 게임이 아니라 참 이 메타버스 관련주 중에 이 이렌텍하고 에이턴은 저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는데 자 이렌텍을 보시면 오늘 음봉으로 떨어지긴 했어요. 근데 일봉에서 조금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자리가 있어요. 근데 이런 판단은 이제 항상 월봉의 추세가 살아있는 상태에서의 월봉에 자 5개월선을 이탈하지 않았죠. 물론 전고점에 대한 부담 때문에 자꾸 떨어지고 있는데 5개월선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봉에서도 이렇게 보면 20주선을 잘 짚고 있죠. 물론 5주선 위에 있는 게 가장 파워풀해요. 이렇게 그렇지만 20주선에서 짚고 돌아 나갈 때는 또 하나 한번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벌써 저번 주에 한번 이렇게 14%까지 급등했다가 밀렸는데, 자,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한번 잘 올라가다가 이 매물대 가격대가 대충 한 9,200~300원쯤 돼요. 그래서 이 매물대 맞고 두 번 떨어졌고 다시 이제 20선 돌파하는 시도와 함께 밀려 있는데, 어제 그저께 저점 3월 8일의 저점인 이 7,990원 8,000원대 밑으로만 밀리지 앞 효과창이 8에서 7로 바뀌지 않는 자리만 잘 유지하고 있으면 메타버스 관련해서 한번 급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또 하나가 이제 에이트원인데, 사실 에이트원도 월봉에서 이제 저기하고 틀려요. 이 이레텍보다 좀 더 좋아 보이는데,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중요한 변곡점을 다 뚫어놓고, 자, 안착하고 다시 지금 돌아 나가는 중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앞에 있는 매물대를 다 빠이빠이 했죠. 나이 밑으로 안 갈 거야. 자, 해놓고 주봉에서 역시 중기 추세인 5주선을 잘 유지하고 있죠. 이렇게 저게 괜찮아요. 그 원래 5주선 밑에 있으면 사실 5주선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약간 시간도 걸리고 뭐 그런 면은 있는데, 5주선 위에 있으면 이게 탄력이 있어요. 그 종목들이. 그래서 한번 착 달려나가면 그 매물대 정도는 뚫어주지 않을까 싶고요. 일봉에서 보시면 오늘 좀 밀리는 것 같았어도 이게 11선 잘 딛고 꼬리 달고 있났죠. 지수 때문에 살짝 밀렸다 하더라도 잘 돌려놨기 때문에 내일 5일선 위에서만 출발해 주거나 다시 11선 근처에 다시 딛고 나가도, 자, 이 톤은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미투운을 보고 있는데, 역시 미투운도 괜찮죠? 월봉에서 꽤 높은 위치가 아니라 월봉 위치에서 좀 낮은 위치에서 이렇게 있고요.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5주선을 회복해주고 잘 돌아 나가고 있습니다. 에이트원처럼 이렇게 중간중간에 매물대가 있는 게 좀 흠이라 부딪히긴 하지만 잘 유지되고 있고, 자, 일봉에서 이때 1월 19일 급상승을 시연해서 긴 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자꾸 잡아먹고 가고 있죠. 물론 지수 무너지면서 3일간 조정 거쳤지만 21선을 잘 딛고 돌아 나가고 있어서, 또 일봉에서 중요한 변곡점 가격인 6,500~600원대 여기를 깔끔하게 돌파하는 상태라, 자, 나 이제 여기로 못 가. 이제 안 갈 거야 하고서 저기 매물대 소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좋은 모습이 좀 예상이 되는, 자, 그런 친구입니다. 해운 관련주들이 오늘 보면 다 좋은 건 아니었고요. 자, HMM은 이렇게 조금 이렇게 급등했다가 이렇게 조정을 받았죠. 5일선 안 깨야 되는데 5일선 이탈해버렸고요. 자, 월봉에서 어째 높아요, 많이. 그래서 사실 HMM 해운주 중에 약간은 제시켜놓고 그냥 이제 대장주라 한번 이렇게 올려봤는데, 역시 너무 높은 월봉에서 너무 높은 종목 위험해서 제가 대안주로 대한해운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제 아침 영상에 말씀드렸죠. 근데 어제 벌써 이 12% 갔다가 오늘도 거의 7%대도 급등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이렇게 보시면 결국은 이 깨지 않아야 될 자리를 잘 안 깨고 잘 돌아 나간 거고요.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5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내일 5일선에 다시 출발해 줘야 되고요. 아직 좀 괜찮은 게, 사실 이 친구가 지금 여기에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이 5일 평균선이 딱 꺾인 변곡점 자리가 있어요. 이 자리가 3,637원인데 돌파는 하는데 안착을 못해요. 그래서 돌파했다가 3,637원을 깔끔하게 딱 딛고 돌아 나가는 순간, 자, 4,000원대 위에서 놀 수 있는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이 친구에 3,600원, 700원대 매물대가 있어서 좀 애먹입니다. 근데 내일 같은 날 5일선만 잘 딛고 돌아 나가면, 자, 요새 이 없던 거래량에 비해서 자꾸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늘어나고 있죠. 오늘 같은 날 5일선 잘 딛고 돌아 나가면, 자, 또 한번 좋은 모습이 예상되는 종목이, 자, 대한해운입니다. 해운주 중에 그 페노션이, 오늘 한번 볼까요? 이 페노션이 항상 이 연기금이 많이 샀는데 연기금이 다 팔고 있어도 이 페노션만큼은, 자, 오늘도 제법 샀죠? 상품도 사고. 페노션은 상당히 이뻐해요. 저기가 연기금이. 자, 어쨌거나 이뻐하는데 주식이 밀려줬으면 다행인데 좋았어. 밀려줬죠. 좋았죠. 자, 물론 이 종목이 떨어져서 이게 안타깝긴 하지만, 자, 신규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좋은 분위기까지 왔는데, 일단 11선을 이탈하는 상태가 조금 아슬하지만 이렇게 가깝게 2월 26일에 형성된 일봉상의 변곡점인, 자, 5,600원대 여기 근처와 찍고 돌아 나갔기 때문에, 자, 괜찮아 보입니다. 월봉에서 상승 추세 잘 유지하고 있고요. 주봉에서 5주선 이탈하지 않는 딱 5주선 찍고 돌아 나갈 준비를 하고 있죠. 아직 수목금이 남아서 목요일에 내일 선물 옵션 동산 만기일이라 좀 걱정이 되는데, 어쨌거나 5주선만 이탈하지 않는 선상에서
오늘의 저점까지 한번 딱 찍고 더 잘 버텨주면 여기서 한번 급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게 페노션이에요. 이 유일하게 연기금이 그렇게 많이 본 종목들을 팔아치우는데 페노션을 특별히 뭐 사랑하는 이유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오늘 10% 가까이 밀렸어도 반등하면 더 회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보면 이제 가상화폐 관련주가 오늘 조금 이 시장이 안 좋을 때 핫했는데, 자, 비덴트가 빗썸 최대주주죠. 이 물론 매각이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그래서 매각 이슈가 있는 이 비덴트인데, 이 비덴트가 보게 되면 이렇게 일봉에서 그동안 못 들었던 게 힘들었던 변곡점 자리가 있어요. 5일 이동 평균선이 툭 꺾인 이때 가격이 12,000원인데 드디어 12,000원대를 뚫었습니다. 다시 한번 12,000원대가 와주면 좀 사고 싶은데 내가 그냥 훅 날아가면 방법이 없겠죠. 시간을 좀 볼까요? 오늘 참 훅 날아가면 쭉 올라있네요. 이럴 경우는 이제 만약 내일 떠서 출발했을 때 오늘의 종가를 훼손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종가만 훼손하지 않는다면 한 번 더 급등이 보이는데 만약 상한가에 붙어 있거나 못 따라잡겠죠. 이 월봉에서 그렇게 일봉에서 막 흔들고 떨어뜨리고 막 이런 것 같아도 제가 왜 항상 월봉을 먼저 말씀드리냐면 일단 월봉에서 깨지 않게 해야지만 추세를 잘 유지해요. 즉 항상 월봉 5개월선이 들어가면 제가 추세가 조정권이 들어온다고 그랬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친구 한 번도 깬 적 없어요. 이때 20년도 11월 달에 출발해서 이때도 잘 지켜줬고 12월 달에도 1월 달에도 2월 달에는 깨는 척 해놓고 결국 저가상 다 돌려놓고 이번 달도 가만히 보면 그렇게 흔드는 것 같아도 이 저가가 딱 5개월선 근처죠. 난 5개월선 밑으로 절대 안 내려갈 거야. 누군가의 강한 의지가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꼬리 달고 돌아섰습니다. 지수가 무너지든 뭐 비트코인 가격이 변동폭이 세든 어쨌든 간에 지켜줄 자리 정확하게 딱 지키고 돌아 나갔죠. 그러면서 이제 강한 상승이 보여서 벌써 26% 내일 따라잡기는 좀 너무 부담이 커서 참고로만 보시고요. 단타나 단기 스킬이 강하신 분들은 잘하시는 분은 가능할 거예요. 아마 순간 잡았다 뺐다는 걸 잘 하시니까. 근데 조금 기다리는 투자법이 높지 않았나 싶은데, 자, 그 다음으로 대안으로다가 이제 우리기술 투자 위지트가 있죠. 자, 비덴트가 21선 근처에서 이렇게 출발해서 올라간 상태예요. 21선 회복, 5일선 돌파, 그냥 날아갔는데, 자, 그 다음에 우리기술 투자를 보면 딱 그 상황에 와 있는 거죠. 날아가기 전 상황. 이렇게 놓고 5일선 잡고 돌아 나가면 됩니다. 빗썸의 최대 주주인 비덴트가 있다면 업비트를 운영하는 이 두나무에 지분이 있는 우리기술 투자도 자, 대안주가 될 수 있겠죠. 월봉에서 역시나 5개월선 잘 지켜주고 있고 주봉에서 5선 잘 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여기 보면 5,100원대 여기 좀 매물대가 있어요. 5,000원대. 그래서 이 자리를 딱 뚫어주는 게 중요한데 오늘 4,995원에 출발했으니까 내일 제발 5,100원, 5,000원 위에서 출발해서 일봉상에 좀 중요한 매물대와 변곡점 이렇게 쓰리봉 비슷한 게 있어요. 이게 강력해요. 이 매물대가. 그래서 가격대가 보면 5,200, 5,300원 그래요. 그래서 5,500원까지 여기를 완벽하게 돌파하고 안착해줘야 좋은데 돌파했다 안착하고 찍고 돌아 나갈 때 매수도 좋고 내일 같은 날 저가 매력이 있으니까 높게만 떠서 출발하자면 사놓고 전저점 같은 거 이탈하거나 월봉에서 5개월선 이탈한 매도, 손절 이 계획을 짜시는 게 중요해요. 주식은 항상 계획을 짜고 들어가셔야 돼요. 순간 달려나가는 확 사지 말고 이 주식이 어딜 깨면 나는 어떻게 매도를 하고 손절을 치겠다는 계획을 짜고 철저히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위지트를 보면 마찬가지로 오늘 강했죠. 오늘 고점이 거의 22%? 이게 비덴트만큼 강했는데 이렇게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고점이 변곡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툭 떨어진 그 5일동 평균선 이 공간이 항상 제가 첫 번째 저항선이 될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렇게 딱 맞고 떨어졌어요. 거기 참 신기하죠. 월봉에서 보면 이렇게 5개월선 그러니까 장기 추세 하락이 확진되는 5개월선을 단 한 번도 이탈하지 않고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추세가 좋은 거죠. 주봉에서도 보면 이렇게 5주선을 잘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 전고점까지 가지도 않았어요. 전고점 가격이 2,600원대인데 지금 2,000원대니까 상한가를 가야 2,000원에서 2,600원 내일 상한가는 가야 2,600원 찍겠네요. 자, 어쨌거나 일봉에서 오늘의 종가보다 위에서 출발할 수 있고 떠서 출발할 수 있죠. 제가 생각하는 주식은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안 사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가 오래 한 사람은 아니에요. 이제 10년 좀 넘게 했는데 주식을
그렇게 10몇 년 동안 하면서 느낀 거는 9시에서 9시 반이 주식시장이 제일 세요. 그리고 그때 사면 실패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냥 커피 한 잔 먹고 날아가면 내비두고 찬찬히 기다리고 있으면 자기가 알아서 적당한 자리까지 와줍니다. 그러면 그때 매수했다가 21선 깨면 매도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제일 좋고, 지금 상황으로는 우리 기술 투자만 유일하게 20%대를 못 찍고 이 친구만 13%대 치갔다 떨어졌는데, 어쨌거나 하나의 변화의 신호로 보면 되고요. 셋 중에 그래도 크게 너무 높게 떠서 출발하지 않거나 눌림목 주는 걸 잘 골라서 공략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고, 오늘 시장에서 좋아 보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음, 또 하나 이제 그 다음에 히트로 관련주인데, 의외로 히트로 관련주도 오늘 조정이 좀 셌어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하회했나? 그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겉으로는 하였지 뭐라도 속으로는 절대 안 그렇죠. 이 자국의 이익이 최우선이랍니다. 결국 그렇게 흔드는 것 같아도 깨야 되지 않을 자리만 잘 깨지 않으면 된다고 그랬죠. 일단 추세는 살아있는 상태여야 돼요. 즉 추세가 우하향일 때가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우하향일 때가 아니라 우상향일 때야 되는데, 추세는 우상향으로 잘 유지하고 있고요. 이 티플렉스도 자 주봉에서도 보시면 우선 잘 지키고 나가고 있죠. 일봉에서 보면 이렇게 어제 그저께 한 23% 갔다 꼬리 달고 떨어졌는데, 이 티플렉스랑 단점이 시원시원하게 상한가를 못 때려요. 이 세니트 같은 거 상한가도 못 끄라고 그러는데 꼬리 전문입니다. 근데 이 매물대 때문에 이런 거니까, 일단 5일선 기준으로 5일선만 잘 지켜주면 5일선 찍고 돌아 나갈 확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5일선 위주 매수, 깨면 매도, 이렇게 한번 노려볼 만한 종목 같아요. 하고 유니온도 마찬가지로 이 친구가 좀 안타까운데, 이 유니온은 시원시원하게 상한가를 때려줘요. 이렇게 보면 2월 19일 상한가 날라가고 이제 원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인데, 21선 근처까지 한번 올 수도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친구가 대량 거래가 시현된 날이 하루 있어요. 언제냐면 이렇게 거 보면 이게 주식 그림을 잘 그려야 되더라고요. 이게 2월 24일인데 이 저가가 7,860원이에요. 이 대량 거래가 의미를 갖기 위해선, 그러니까 이 대량 거래가 우리가 돈 넣은 건데 저거 뭐 우리 주식으로 돈 벌을 거야. 그리고 의미를 갖다고 보면 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꼬리가 달렸는데 내일도 살짝 꼬리가 달릴 수는 있어요. 그러면서 잘 지켜주면 다시 한번 급등할 수 있고요. 주봉에서 일단 5주선 근처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5주선을 경계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5주선 이탈할 때는 반드시 대응을 생각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5주선 깰 때는 긴장을 하기 때문에 5주선만 깨지 않으면 5주선의 가격이 자 7,900원대입니다. 이 7,900원대는 아까 말씀드린 일봉의 저점 가격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 주식은 지켜줘야 될 자리를 꼭 지켜줘야 급등하기 때문에 이런 자리만 잘 지켜주면 자 좋은 모습이 예상이 됩니다. 유니온 머티리얼즈가 그나마 조금 이제 좀 뭐라고 그래야 좀 약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이 월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5개월선과 10개월선을 이탈을 해버릴 지금 위기에 있는데, 이거 이탈하면 꽤 위험해요. 쭉 무너져요. 그래서 아주 애매한 상황에 있는 게 유니온 머티리얼이고, 주봉에서 보시면 5선을 깼어요. 이제 5선을 깨는 거 엄청 싫어하는데, 자 5선을 깼는데 어쨌거나 이 이격이 가까운, 그러니까 깨더라도 5선을 깨더라도 5주선이라는 게 말 그대로 5주간의 평균가를 생각하면 편한데, 이렇게 간격이 벌을 때 깨면은 깊게 조정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얕게 서로서로 붙어있는 조정받는 가격이 얼마 안 돼요. 버틸만 하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돌아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세 개 중에 유니온 머티리얼이 조금 제일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21선도 깼고, 이러면 꼭 이런 종목이 올라가서 애를 먹이긴 합니다. 자, 어쨌건 이렇게 세 종목에 대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세니트를 안 뽑아놨나요? 세니트를 안 뽑아놨군요. 세니트를 보시면 이렇게 일봉에서 이제 21선 다 깨놓고 뭐 이렇게 해도 이 친구는 원체 월봉에서 낮아요. 주식이 엄청 큰 박스권에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가 됩니다. 박스권의 기본은 박스권 하단에서 이탈하지 않고 돌아간 매수. 자, 고점 매도 이렇게만 해서 30%죠. 대단한 친구죠. 이 세니트 월봉에서 이렇게 낮기 때문에 언제든지 순간 급등하면 크게 날아갈 수 있고, 지금 바닥 다지기 하고 있어서 뭐 그냥 사놓고 편하게 기다리면 위험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여기서 가야 해도 갈 데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주봉에서 보시면 다중바닥 잘 그리고 있고, 급락하는 큰 사태만 없으면 이 친구는 그냥 저가의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싼 매력이 있어 들고 있으면 크게 한번 수익을 줄 수도 있는데, 이 친구 재무 때문에 그런가 이제 대출이나 신용 부분이 좀 안 돼요. 그래서 이 레버리지를 활용한 이 투자가 안 돼서 저는 이제 세니트를 안 사긴 하는데, 현금 유보율이 300%에 부채 120%, 엄청 나쁜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그런 재무 때문에 이제 신용 이런 부분이 안 되면 이렇게 좀 투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이 가려면 더 잘 가죠. 세니트까지 더 재무적 위험한 건 아니니까 이렇게 네 종목들이 항상 섹터군에 있어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백신 여권 관련주도 꾸준히 관심을 갖는데 꾸준히 관심을 가지려고 했는데 아이크래프트가 괘씸합니다. 뭐 제가 괘씸하다 할 건 아니지만 어제 아침에 이 친구를 뽑아놓고서 제일 좋아 보인다고 그랬는데 조금 낮게 좀 이렇게 변곡점이 있는데, 오리동 평균선이 이제 하면서 지하권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 나 이거 지하권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맞고 자꾸 떨어졌죠, 그동안. 그래서 이 자리 돌파하기가 힘들겠구나. 그런데 혹시나 오늘 만약에 이 자리에서 출발해서 이 자리가 새로운 지지선이 되면, 자, 한 살만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17%인가 시가가? 시작가를 17% 띄워놓고서 세상에 상한가를 가버려가지고 저가가 13%인데 여기서 잡으려고 그래도 전 계획을 짜는 걸 좋아하는데 제자리 갔을 때 마이너스 13%를 봐야 되기 때문에 감당이 안 돼서 이 매수를 안 했더니 상한가를 갔습니다. 월봉이 되게 높은 위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가능했는데 전고점 뚫어버렸어요. 그래서 내일 한 번 더 좋아 보이고요. 이 친구 만약에 또 상한가 한번 더 날아가면 7,000원대까지도 보이는 이게 강한 이 현상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주봉에서도 좀 힘들게 뚫어놔야 될 변곡점 다 뚫었고, 자, 정고점도 다 뚫어놨기 때문에 한 번 더 상한가 시연을 하지 않을까 싶으면 원체 강력했어요. 뭐 그냥 상한가로 말아 올렸기 때문에 중간에 살짝 풀렸었습니다. 이 분봉 보면 이게 33분 모가요? 이 종목을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살짝 풀렸었어요. 아침에 그러길래 딱 풀렸길래 야, 여기서 들어갈까 하는데 마침 돈이 없어가지고 상한가를 갔습니다. 다른 거 사는 바람에. 그래서 이거 대안주로다가 이제 케어랩스를 샀어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벌써 상한가 간 종목을 무슨 상따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또 개인적으로 상따를 안 좋아해요. 애초에 상한가를 못 갔으면 케어랩스를 사서 이제 50% 차익 실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차트가 애매합니다. 차라리 연봉을 길게 그려서 5일선까지 떨어지든지 아니면 깔끔하게 좀 올라가서 끝났던지도 아니고 십자도 지형도 아니고 아래 위 기꼬리가 엄청 길게 달렸는데 힘의 균형이죠. 정확하게 힘의 균형이 맞은 거죠. 매도세와 매수세. 여기서 가운데 딱 멈췄습니다. 그냥. 자, 그래서 이제 이 친구의 월봉을 볼 필요가 있는데 월봉에서 엄청 높지 않죠. 지금 아이크래프트도 제가 월봉에서 높지 않습니다. 그러는데 전고점 같죠. 자, 이 얘기 뭔 얘기냐면, 물론 케어랩스가 있더라도 꼭 오늘 시장에서 급상승한다거나 이런 것까지는 모르지만, 한번 날아가면 이 정고점인 14,000원대까지 갈 수 있고, 14,000원대는 오늘 상한가가 돼요. 그러니까 한번 볼만한데, 주봉에서 그, 어제 아침에 그려드렸던 거죠. 박스권 다 돌파해놨어요. 돌파하고, 박스권의 기본이죠. 박스권 하단에서 돌아 나갈 때 매수, 그러고 고점 매도인데, 고점 돌파 안착하면 다시 매수. 즉 안착을 잘 해놓은 거죠. 지금 그러니까 박스권 하단으로 만들어 오면 이 친구는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할 수 있죠. 일봉에서 이제 원체 이렇게 사실 오늘 상한가 갈 줄 알았더니 아이크래프트 따라서 좀 가지고 못 가가지고 이렇게 이상한 패턴을 만들어놔가지고 자 물론 내일 5일선까지 밀릴 수 있지만 또 오늘의 정가에서도 바로 출발할 수 있는 자 그런 모습이라 일단 눌림목 공략을 잘 해주면 자 좋아 보일 것 같은데 일봉에서의 눌림목은 지났고 분봉에서 이렇게 30분봉에 보시면 이제 일봉보다는 좀 보기가 편하죠. 일봉은 원체 아래에 귓꼬리가 달아서 좀 복잡한데, 자, 분봉을 보시면, 이게 중요한 분봉상에서도 변곡점을 다 뚫어놨어요. 자, 이렇게가 됩니다. 가격이, 요새 이렇게 여기, 이거, 여기, 저기 하니까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가격까지 말씀드릴게요. 1950원대인데 이 자리를, 자, 빠이빠이 시켜놨어요. 나 1950원대 안 내려갈 거야. 또 한 번 옆으로 간 굉장히 지루한 구간이 있었는데, 여기도 빠이빠이 시켜놨습니다. 이 가격대가, 11,050원대. 나 이제 11,000원 밑으로 못 가. 그러면서 30분상 5일선에 올려놨기 때문에 짧게는 30분상 5일선만 안 깨면 자, 이 친구 추가로 한번 급등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위치에 와 있어요. 마지막으로 다날을 살펴볼 건데, 다날은 이제 투자 경고주의인가요? 이걸 맞은 상태라 사실 안 볼까 하다가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날을 보면 월봉에서 보시면 사상체육과를 가고 있어요. 지금 아주 옛날 사상체육과까지는 아니지만 근간에 몇 년간에 있던 건 다 빠이빠이 시켜놨어요. 자, 우리 이 가격 밑으로는 죽어도 못 가. 근데 이 가격까지 뚫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이전 고점이 얼마냐면 9,550원대요. 이전 고점, 즉 이때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다시 맞고 떨어져서 이 박스권 하단, 이 상단까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안착이라는 걸 하게 되죠. 이 안착할 수 있는 가격이 얼마냐면 6,000대 중반쯤 돼요. 6,000 초반이나. 그래서 6,000 초중반을 딱 찍고 돌아 나오면 신규 매수 타이밍이 되고, 이번에 노리면 전고점, 그리고 전고점 뚫어지면 더 갈 수 있긴 하지만, 이 단단한 쿠팡의 이슈도 있고, 그리고 또 오늘 특히 이 증거 어떤 장점이냐면, 가상화폐인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강세를 보일 때, 그리고 위지트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비덴트 이런 종목들이 밀 때 꼭 조금 늦지만 따라서 움직이는 추종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갖고 있는 페이코인 그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앱을 만들어서 비트코인을 그 페이코인으로 바꿔서 이제 실제 이 물건 사는데, 지금 비트코인 가져오서 뭐 치킨 사 먹기도 있고 그렇잖아요.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 페이코인 앱을 이제 단말해서 만든대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가맹점을 통해서 이제 페이코인을 바꿔서 그걸 이용해서 가맹점에서 물건을 살 수 있는 자 이런 기능을 잘 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해서 다날이 꼭 이런 가상화폐 관련 다음에 움직이는 게 다날이죠. 다날은 꾸준히 관심 가질 필요가 있고 21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살만하겠구나 했는데 역시 잘 이탈하지 않았고, 이렇게 보시면 대량 거래가 시연된 다음 이렇게 대량 거래, 그러니까 2월 20일 날 엄청난 대량 거래로 이렇게 상한가를 시연할 때가 있었는데 상점상 찍고 떨어졌다 또 날아간 다음에 최고 저가, 최고 저가가 얼마냐면 바로 7,000원대죠. 자, 나는 앞에 호가창이 7에서 6으로 떨어지는 게 용납이 안 돼. 그럼 잘 지켜졌기 때문에 오늘 아무리 많이 떨어져서 이 자리를 깼으면 위험한 거예요. 근데 역시 주식은 지켜줄 자리만 잘 지켜주면 되죠. 그렇게 시장이 흔들렸어도 저가가 7,080원, 난 6자로, 6 앞에 호가장이 바뀐 6자로 안 들어가려면 잘 지켜줬습니다. 지켜줄 자리만 잘 지켜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야 돌아 나가요. 지킬 자리 못 지켜주면 그냥 무너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에서 좀 관심 가져야 될 게 많죠. 이 중에서 뭘 선택하고 살까도 헷갈리기도 하겠지만, 사실, 우리나라 2,000개가 넘는 종목들이 좀 있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뭐, 날아간다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 중에서 그래도 조금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종목들이 아닐까 해서, 매일 아침마다 우어드리고 있으니까, 뭐 조금 이제 일찍 출근하시거나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셔서 한번 보시면 뭐 큰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나름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건 언제나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에게 있어요. 저는 그냥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나 시장 상황이라든가 이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만들어 봤고요. 오늘도 좋은 투자하고 성공 투자하셔서 좀 시장이 오늘 좀 살아났으면 좋겠네요.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칠게요. 감사합니다.